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 캐릭터 모델링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가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다들 보고 싶은데 보면서 해야 또 재미도 있고 하는데 맞죠? 이게 쉽지가 않지만 다시 볼 때까지 잘 또 연습하셔가지고 수업 때 만날 때는 캐릭터 모델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거기 먼저 그 학습할 수, 과제로서 그 캐릭터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올려놨는데, 캐릭터 모델링 데이터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계시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헤어를 붙인다거나, 뭐 복장을 추가한다거나, 뭐 복장 중에서도 이렇게 앞쪽에 있는 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이번 학기는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전에 했는 것들에서 좀 퀄리티를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 부분도 조금 더 있는 부분들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캐릭터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번 학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또 매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추가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따라오시고 바로바로 지금 그 학교 계시면 학생들 여러분 친구들하고 뭐 모르는 부분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영상으로 녹화가 될 거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잊어버렸던 기능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기능, 뭐 팁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활용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그 큰 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만 알아도 많은 부분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3D Max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초 기능 확인을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캐릭터 모델을 잡고 움직인다거나 선택한다거나 뭐 셀렉트 영어로 셀렉트라고 얘기하겠죠. 셀렉트 해제하는 거는 바탕 화면에 그냥 밖에 빈 공간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이제 풀리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그 화면 좀 이따 보면서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델링을 앞으로 볼 거냐, 옆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 기능을 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들 단축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마우스 중앙 버튼, 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데이터 보는 방법 역시 프론트 뷰로 볼 것이냐, 레프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퍼스펙티브 뷰로 입체적으로 볼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3차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어디 방향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막 보고 작업을 하는데 하고 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어? 여기가 아닌가 봐. 생각보다 여기 앞에 당겼다고 생각했는데 저쪽 왼쪽에서 보면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없앨 수 있도록 뷰포트 조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조정하는 거는 이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설명도 같이 조금 이따 한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e and Select 그리고 Rotate, 스케일 조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 기능 중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각도기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 하면 실제 하면서 좀 설명도 드릴 텐데 오브젝트 로테이트를 할 때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뭐 변수가 쫙 생기는데, 이럴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 각도가 꺾이지 않는다 할 때 요 기능을 버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딱딱딱딱 정확한 정수로 딱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 보는 방향은 금방 화면 보는 방향은 여기 버튼 누르는 건데, 여러 가지 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도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메뉴가 많아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쓰는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모델 데이터를 볼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인데, 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있나 하면은 프레임으로 보는 방법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그 여기 보면 리얼리틱으로 보겠느냐, 뭐 바운딩 박스로 보겠냐, 크레이 형태로 보겠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것들로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실제 정점을 편집할 일이 많았습니다. 버텍스라고 얘기하죠, 영문으로. 이 정점 편집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와이어 프레임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쉐이더로 표시한 부분에서 추가로 엣지 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뒤쪽 공간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뒤쪽 부분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 것들이고, 그냥 쉐이더나 리얼리티 이런 부분들은 매끈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점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는 쓰지는 않는 형태들이죠. 그냥 렌더링 걸기 전 깔끔하게 잘 나왔느냐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얼리틱 쉐이더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엣지 페이스하고 와이어 프레임, 쉐이더, 리얼리틱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것들이 그 와이어 프레임의 색상이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경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변경하는 방법들도 영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모델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복사를 할 때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그 키보드 단축키 써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복사하는 기능도 있고, 우측 여기 중앙에서 요 상단 쪽에 보시면은 미러입니다. 미러. 거울 기능으로, 유리가 아니고 거울 기능이니까 서로 마주 봤을 때 복제가 되는데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축을 X축으로 할 거냐, Y축으로 할 거냐, Z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XY냐, YZ냐, ZX냐 이런 건데 원하는 형태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론이 있고 카피가 있는데, 카피라는 건 말대로 복사를 하는 거니까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복사된 파일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따로따로 생성이 되는데, 클론이나 인스턴스가 되면은 참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그 다음 참고되는 사본이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를 움직인다고 해서 사본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사본을 막 편집을 하게 되면은 따라 동일하게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모델 데이터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Shift 기능 써서 인스턴스나 카피를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레퍼런스 참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복사를 할 때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버텍스는 이제 이런 기능 많이 쓰진 않는데, 엣지로 만든 다음에 Shift를 당겨가지고 쭉 늘려뜨리면은 얘가 복사가 되어서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 라인만 복사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걔가 포함되어 있는 좌우 라인들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기능을 한번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면 좋고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모델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쉐입도 있고 아니면은 스피어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실린더 형태의 원통도 있고 뭐 티파츠라 해가지고 뭐 커피포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실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제 뭐 국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편집. 그 편집을 하게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상당히 이렇게 모디파이 툴이 있는데 변형 툴에 가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편집을 하고 이제 다른 거 명령어가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편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편집을 진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 기능들은 이렇게 오브젝트 우측 마우스 클릭을 딱 하고 에디터 편집을 하는데 메쉬로 편집을 할 거냐 폴리로 편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도 좀 특이한 게 좀 있긴 한데 메쉬로 한 경우는 메쉬로 컨버팅을 해서 어태치는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델이. 근데 폴리는 어태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폴리로 했는 경우는 면을 편집을 할 때 슬라이스를 해서 라인을 생성할 때 패널이 나타나는데 메쉬는 패널이 안 나타나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언제나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폴리로 바꾸거나 메쉬로 바꾸거나 컨버팅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한번 사용해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이렇게 반틈 만들어 가지고 정점을 이렇게 잘라낼 때 쓰이기도 하고 버텍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정점, 점과 점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델 데이터 만들 때 크게 기본적인 기능을 쓰게 되면은 정점을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과 정점을 붙이는 기능, 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웰드 기능하고, 그리고 면에다가 이 라인을 추가해 가지고 생성되어 있는 점들을 옮겨서 편집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데 이 기능만 알면은 모델 데이터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번 여러분하고 맥스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렇게 리셋을 하면은 좀 어렵게 보일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이 익숙해지셨겠죠. 여러분들 좀 작업을 좀 했으니까.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작업할 때 내면에서 입체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좌우 움직일 수 있고,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랗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가까이 가면 노랗게 바뀌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면 노랗게 라인이 바뀌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정확하게 해준다면은 요 기능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좌우에서 아니면은 프론트 뷰, 탑 뷰, 레프트 뷰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부분 화면을 볼 때, 저는 지금 마우스를 중간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 마우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 가지고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기능이 있고 마우스를 중간 휠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확대 축소하는 기능들이 있기도 하고요. 오브젝트가 만약에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복제가 돼 가지고 제가 Shift 누르고 복제를 합니다. 카피로 해서 다 다르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센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셀렉트 줌 중에 여기 셀렉트 된 녀석을 딱 누르면은 그 위치가 중앙값이 딱 되게 됩니다. 중앙값이 딱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이 되죠. 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확인해서 작업을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확대 축소까지는 되는데 Alt 키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 밑으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마우스 중앙 버튼하고 Alt 키를 써서 이 로테이션 하는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르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로 마우스 휠을 눌러서 좌우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맥스를 사용할 때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요게 체킹이 되어 있으면은 앵글을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스피어로 하면은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참 박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만든 다음에 얘가 체킹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로테이터를 이렇게 할 때 소수점이야 뭐 56, 54, 0.0이 뭐 이렇게 막 바뀌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컨트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자, 이럴 때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을 눌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여기 보면은 먼저 앵글에다 스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는 없어지고 이렇게 5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런 부분들도 옵션에서 5씩이 아니라 뭐 미세하게 움직이기 가능한 기능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자, 요 기능은 좀 많이 쓰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여기 보시면은 스냅, 앵글 스냅이라는 것 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돌려놨는데 뭐 삐딱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앵글 스냅을 미리 켜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많은 폴리곤을 사용하는데 저도 이렇게 되면은 모델 데이터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데이터를 수정을 어디서 하나 여기 모디파이라는 요 탭에서 하는 거죠. 이 탭에 가서 32개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낮춥니다. 제가 10개로만 낮추면은 적당하겠더라고요. 자, 이 10개의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대 축소도 해보고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좀 편집을 좀 해보고 싶은데 편집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쉐이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쉐이더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쉐이더만 나타나게 됩니다. 쉐이더에 클릭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리얼리틱이나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리얼리틱하고 쉐이더. 리얼리틱 쪽은 좀 더 그림자가 덜 이어져서 나중에 모델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입체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요 엣지 페이스입니다. 엣지 페이스. 엣지 페이스를 누르면은 이 라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 많이 쓰게 되고 엣지 페이스를 보기 싫다 이러면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어디에 있다 이런 기능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리얼리틱을 엣지 페이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퍼스펙티브 뷰에서 볼 수도 있지만 뭐 요거를 바꿔가지고 뭐 버튼 밑에서 볼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본다거나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죠. 모든 부분 마찬가지로 다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돌려서 동일하게 퍼스펙티브 뷰로 입체감 있게 보도록 하죠.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여기 조금 더 진한 여기 보면 십자 형태의 까만색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 라인 중앙에다가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화면에서 많이 안 벗어나게 되니까 화면 벗어나면 이제 격자나 그리드가 안 보여서 좀 찾기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요 중앙에다 놔두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편집을 하려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다가 다른 기능을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버리면 이제 편집을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최대한 정확하게 편집을 해놓고 나서 자, 아직까지 얘는 스피어라는 어떤 명령어를 줬는 거에서 이제 추가 기능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더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한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마우스를 눌러가지고 컨버트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오브젝트가 보이는 곳 어디 있어든 우측 마우스 눌러서 컨버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태치를 하기 위해서는 메쉬가 필요하고 슬라이스를 주려면 폴리가 좀 필요합니다. 면에다가 라인을 더 추가하려면은 자, 그런 것들은 크게 변경을 했었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저는 한번 폴리로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반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없애보겠습니다. 반틈. 자, 반틈 부분을 없애버리고 딜리트하면 없어지죠. 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버텍스를 끄고 복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정확하게 중간에 두고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카피하거나 인스턴스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도록. 이 상태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앵글 스냅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90도 맞춰버리면은 180도 맞추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긴 합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면 미러 부분이 있는데 이 미러 부분을 활용을 하면은 선택을 딱 하면은 미러가 바로 됩니다. 근데 기본 게 없어지고 얘가 보면은 하나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기본 게 없어졌죠. 이때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카피를 누르면은 원본이 있고 신규로 생기는 거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가 진행이 되었는데 Y축으로 한다면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축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겹쳐져 있는 거고 Z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스피어니까. 근데 좀 복잡한 모델에서 보시면은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 기능으로 편집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다시 지우고 미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카피. 자, 카피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수업에 한번 진행을 해서 잘 아실 텐데 내가 편집을 해도 우측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모델 데이터를 미러로 해가지고 참조로 만약에 인스턴스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편집을 하면 같이 움직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지 모든 데이터 많이 만들 때 보면 좌우 대치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시고 자,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모델과 이 모델을 합쳐야 되죠. 자, 이때 합칠 때는 어떤 기능을 쓰게 되나요? 어태치라는 기능을 쓰죠. 어태치라는 기능을 쓰는데 지금 폴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먹더라고요. 폴리라 가지고. 자, 이거는 다시 우측 클릭해 가지고 메쉬로 바꿔줍니다. 메쉬로 한 다음에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지만 이 한 덩어리에서 정점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렇게 해보면 떨어져 있죠. 두 가지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이 부분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능을 조금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수치에 해당하면서 수치에 따라서 요 영역에 가까운 애들끼리만 이렇게 웰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이렇게 선택은 했지만 웰드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영역을 수치에 맞기 때문에 이제 웰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웰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웰드를 해버리면 수치를 높여가지고 웰드를 만약에 엄청 높여 웰드를 하면
더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아주 높여버리면은 이렇게 붙어버리죠. 자, 이 수치에서 조금 내려가지고 만약에 웰드를 했다 이러면은 얘하고 밑에 애들만 붙게 되는 거죠. 여기만 붙었죠. 이쪽에는 아까 선택은 되어 있었지만 아래 위로는 붙진 않았습니다. 자, 요 형태로 웰드를 하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웰드 되어서 다 붙었습니다. 지금 보면 요 부분은 아까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안 됐네요. 자, 이 부분 한꺼번에 선택을 다 해서 웰드를 시켜버리면 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웰드는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값을 잘 조정하면은 이렇게 웰드 시키기도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우선 다시 미러를 사용해 가지고 인스턴스로 복제를 해 놓고 작업을 좀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할 때 오늘 또 알려드린 것도 있고 한데 재미난 기능들이 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얼굴이다라고 보고 이제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버텍스 점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폴리곤이 되겠죠. 페이스는 이 삼각형이 선택이 되니까 잘 안 쓰게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폴리곤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Shift를 써서 이렇게 당겨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면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 떨어져 버리는데 한 면을 잡고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가 Y축으로 좀 당겨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당겨내면은 자 근데 자,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엣지. 자, 엣지 이 부분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노란 선 Y축으로 Shift를 잡고 이렇게 쭉 내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라인만 이렇게 하나 생성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좌우에 좀 추가가 되어서 나왔죠. 자, 이 부분 활용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Shift로 쭉 앞으로 당겨내고 얘도 Shift로 쭉 당겨내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단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이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폴리곤으로 이 부분 지워버리고 자,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더 엣지 부분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엣지를 가지고 이 라인으로 Shift를 누르고 쭉 당겨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은 팔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면을 만들어낼 때 하는 방법들은 저번에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면을 쭉 만드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규로 나온 애가 돌출되게 만들려면 기능이 뭘까요?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쓰게 된다면은 다양하게 캐릭터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 안에 라인을 추가하는 방법. 근데 항상 그 모델을 만들 때 삼각형 또는 사각형이라 해야 됩니다. 오각형이 되는 것들은 나중에 게임으로 만들 때나 이때 보기 싫어진다거나 깨진다거나 매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라인을 만들 때 생각을 해가지고 사각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각형이나. 자, 이 상황에서 이 라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때 아까 얘기했죠. 좀 많이 쓰는 기능인데 슬라이스 패널을 쓰고 싶은데 해보니까 이 슬라이스 패널이 폴리곤일 때만 먹어요. 자, 폴리곤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측 마우스로 다시 폴리곤으로 바꾸고 이 지금 폴리곤 상황에서 슬라이스 패널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라인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롭게 생성되는 라인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생성된 건 아니고 슬라이스라는 버튼을 딱 눌러줘야 슬라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와 보면은 라인이 하나 생성됐죠. 그리고
이 지금 생성되어 있는 여기는 사각형이고 여기는 사각형인데 여기가 문제죠. 오각형이죠, 여기는. 자, 이 오각형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주는 게 보기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슬라이스 패널 여기를 슬라이스 패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슬라이스 패널을 좀 만들어 줍니다. 자, 근데 100% 이렇게 간다고 스냅이 맞아서 딱 이렇게 요 정점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편집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은 진짜 여기서 라인을 커팅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떻게 이제 뭐 다양한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방법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퀵 슬라이스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버텍스 가가지고 분명 여기는 이제 벌어져 있을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분명 여기는 오각형이죠. 정점이 5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요 라인 2개 선택을 해가지고 웰드를 또 시킵니다. 웰드. 자, 웰드가 어디 있을까요? 쭉 살펴보면은 여기가 버텍스에서 웰드가 아니고 자,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메쉬로 가서 웰드를 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버텍스를 이렇게 다시 선택하고 웰드를 시키면 붙었죠. 여기. 근데 역시나 아까 새롭게 생성되어 있는 라인에서 이 부분 걱정되는데 역시나 떨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도 붙일 때는 얘하고 얘하고 2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2개 선택한 녀석을 셀렉트하면 이렇게 웰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시켜 나간다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땡겨내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재밌는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캐릭터 잘 만들어진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서 작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측에 보면은 얘는 인스턴스가 아니었네요. 자, 인스턴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미러 시켜가지고 인스턴스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얼굴이 만들어졌죠. 이제부터 계속 편집을 해 나가면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을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목. 하단에 있는 이 데이터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그냥 이렇게 늘어날 것이며 그거보다 좀 익스트루드를 시키면은 아마 좀 더 재밌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저는 이걸 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목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불필요한 데이터는 여기 이걸 구멍을 내버리고 없애버리고 나중에 웰드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벌어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중앙을 맞춰 가지고 또 점을 맞춰 놓겠습니다. 자, 항상 데이터 만들 때 이 중심점이 이렇게 이 뒤쪽에 있는 까만 십자선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에 놓고 몸통까지 한번 또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모델 데이터에 정점 추가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라인이 많아 버리면 매핑할 때 나중에 온랩을 펴 가지고 예쁘게 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최적화된 어떤 모델 데이터 수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익스트루드를 시키고 몸통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을 쭉 한번 이렇게 키운 다음에 여기까지가 흉골이라고 보고 조금 더 이번에는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깨라고 시작을 하고 불필요한 애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지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최대한 이 정점이 그 인스턴트 된 녀석하고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웰드 시킬 때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진 않죠. 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몸통 같은 느낌이 나게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늘어나게끔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슴 근육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라인을 더 추가해 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라인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조금 올리고 또 추가로 또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번 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되는 부분이 가슴이 너무 앞쪽으로 뒤쪽이 평평한가 앞쪽이 좀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직접 또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보고 조금 더 곡선을 더 주고 싶다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내면 되겠죠. 항상 이 각도들이 좀 보면은 잘 만든 데이터들 보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고 부드럽게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운 모델 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좀 더 멋진 모델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흉골 같이 이렇게 해서 속구상 같은 느낌은 드네요. 자, 조금 더 모델 데이터를 한 번 더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데이터에서 하단을 보면 Alt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눌러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익스트루드 시킬 애를 폴리곤으로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익스트루드를 또 한번 시키면은 또 이런 모양의 허리춤까지 온 것 같네요. 한 번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또 한 번 더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좀 정리를 해 나가게끔 이 상황에서 왼쪽 것만 선택한 다음에 버텍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모델 데이터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핑 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번 학기는 정말 매핑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모델 데이터 뿐만 아니라 매핑도 좀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한번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만드는 거는 앞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게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좀 해가지고 모델 데이터 이제 계속 잘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상체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기 싫다. 자, 이런 것들은 또 하나하나씩 편집을 해 나가면 되죠. 사람 얼굴 사람 몸에서 앞쪽과 뒤쪽은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어깨 쪽 부분 아니면은 등 쪽 부분은 약간 튀어나왔거나 곡선이 있고 등 이쪽 등 위쪽이 좀 높고 앞에 이 가슴 쪽 이쪽은 조금 내려오면서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잘 살려서 작업을 좀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 인체 모델 데이터들도 좀 많이 살펴보시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좀 느껴지게 됩니다. 머리도 약간 보면은 좀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모습으로 하면은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배 부분이 되겠네요. 자, 배 부분 이렇게 만들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예쁘게 잘한 사람들 보면 이 모델 데이터도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핑을 하거나 할 때 좀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모델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모델 데이터를 익스트루드 하고 또 다시 그 정점을 편집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냥 앞전 학기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퀄리티 있도록끔 추가적으로 또 기능들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게임이나 이런 뭐 그 3D 프린팅 하는 데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건데 하나씩 이렇게 작업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크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들을 한번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죠. 자,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제 다시 상체에서 하체까지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스케일 조정해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좀 상체가 조금 작나. 자, 이런 모양이 됐네요. 자, 이런 모양이 됐고 너무 땅바닥 밑으로 모델 데이터를 만들다가 내려와 버렸으니까 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배치를 하고 금방 눌렀던 아이콘은 선택된 데이터를 4개의 화면 센터에 위치시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4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허리 밑으로 하체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죠. 하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앞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이 이쁘지 않은데 좀 내려가면서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얘들도 좀 정렬을 시켜주고 얘도 이 라인에 정렬을 시켜주고 자, 하나하나 만들었지만 조금 정리를 해 나가면은 모델 만든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 요거는 어느 쪽 부분이구나. 요 녀석은 어느 쪽 부분을 만든 거구나. 이런 것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목이 너무 굵네요. 자, 목을 그럼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듭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이 또 많이 튀어나온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뒤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돌려서 보면은 여기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잘 해가지고 이쪽과 이쪽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목덜미도 조금 더 작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좀 라인이 좀 부족하다, 보기 싫다, 자,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또 추가를 해 나가면 되죠. 이 부분에 갑자기 팍 꺾였다, 이럴 때는 뭐 라인 추가하시면 되죠. 라인 언제든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폴리곤을 선택을 다 해서 전반적으로 라인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쪽 반대쪽은 복사가 되어 있는 친구니까 요 라인을 한번 쭉 다 슬라이스를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때 역시 매핑 빠져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폴리로 바꾼 다음에 슬라이스 패널을 좀 키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는데, 자, 이 상황에서 슬라이스 패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슬라이스 패널이 여기 밑에 만들어졌는데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빨간색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좀 보이시는데 아직까지는 슬라이스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질 영역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만들 곳이 중앙에다가
중앙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좀 볼록하게 이렇게 표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슬라이스 버튼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또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버텍스를 여기서 이렇게 당겨내면 좀 둥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곡선을 줘서 캐릭터가 좀 보기가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기능들로 여러분들하고 해봤던 기능들인데 한번 기억을 살린다는 생각 의미에서 한번 좀 더 봐주시고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면 충분히 모든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기능으로 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고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밑으로 조금 줄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자, 이런 것들은 계속 모델을 만들면서 연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잘못 눌러서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면 프론트 뷰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또 보면 되겠죠. 자, 역시나 이게 모델을 만들다가 보니까 카피가 됐는지 이제 이게 복사가 안 되네요. 그때는 다시 지우고 역시 미러로 참고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미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제를 주면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제 하체하고 다리 팔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느 정도 최대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하체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여기서 다시 하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동일하게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폴리일 때 익스트루드의 명령어와 그 메시일 때 익스트루드 같은 기능인데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전 좀 작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3번 정도 시켜가지고 좀 보기 좋게 볼록한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시키고 이 상황에서 하체가 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라인을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면 많이 힘들어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하기가 편해지면서 크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도 좀 하셔야 되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진 않죠. 항상 인체 모델도 조금 생각해 가면서 어떠한 모델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고 뒤쪽과 앞쪽인데 이 뒤쪽 부분도 엉덩이 부분이 될 부분은 조금 더 볼륨감을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사람 몸들은 뭐 이렇게 평평하지는 않으니까 어디에서 좀 굴곡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나, 둘 해가지고 엉덩이가 될 부분이니까 좀 이쪽으로 좀 빼내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체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하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고
자, 또 재밌는 부분은 별도로 작업을 해서 붙여 넣기 어태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대한 안 붙이고 좀 깔끔하게 나오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정말 멋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니까 최대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맨날 드렸는데 크게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리와 팔은 뭐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사람 모델 머리 얼굴과 몸통 부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몸통 부분에서 뭐 다리 만드는 부분도 동일하겠죠. 크게 어렵지 않게 다리가 될 부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리가 될 부분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든지 해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시키는 게 좋겠네요. 이 상황에는 이 오브젝트에서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시키고 얘를 조금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이 다리같이 좀 나오도록끔 아니면 한 번 더 한 다음에 명령을 먹이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시킨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조정해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다리가 만들어지도록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명령을 먹이고 버텍스로 바꾼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면 이게 뭐 각이 딱 져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라인을 더 생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반원인데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람 발이 이렇게 반원은 아니니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또 방법적인 건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이렇게 캐릭터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듬어 가면은 되겠죠. 다듬어서 다리 모양도 만들고 팔 모양도 만들고 해서 예쁜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들이죠. 계속 이제 수정하고 변형하고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방법적인 것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 가지고 좀 알려주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요 라인들 추가해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가 싫은 부분이 있는데 라인을 어디다 주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라인을 하나 주고 요렇게 라인을 하나 더 주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바닥면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다리 만드는 관건이겠네요. 모양 잘 살펴보시면서 여기 시작되는 지점하고 별도로 만들어지는 지점하고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만들어진 캐릭터 모델 데이터에 와이어프레임이 잡혀있는 형태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작업을 해나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요쪽 라인만 하나 더 주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추가를 해봅시다. 여기랑 여기. 역시
메시에서는 아마 추가 라인이 생성이 안 됐는데 폴리니까 가능은 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쭉 내려가지고 슬라이스 패널 한번 꺼내 볼까요? 슬라이스 패널 꺼내서 이 슬라이스 패널이 지금 요 라인 요렇게 나타나게 되려면 얘가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이 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네요. 자, 이 상황으로 중앙으로 오게끔 자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을 중앙에 있는 버텍스를 조금 더 이쪽 X축으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각형이 또 만들어졌는데 이 오각형은 하면서 마지막에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은 이 다리 모양부터 한번 맞는지 조금 살펴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가 되면은 조금 더 다리가 동그스름하게 둥근 원통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죠. 슬라이스 패널로 역시나 동일하게 얘 라인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라인을 생성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각도를 이렇게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이 상황으로 라인이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슬라이스 누르면 만들어진 데이터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안 눌러졌나 보네요. 슬라이스 패널에서 슬라이스를 눌러야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자 만들어졌네요. 자, 이 부분이 또 푹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원형 모양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잠깐 여기 이렇게 팍 꺾였는데 이제 여기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좀 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조금씩 메꿔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못 만드는 모양이 없겠죠.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서 최대한 잘 만든 캐릭터를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워낙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왜 이 부분이 잘 안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게끔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이렇게 또 정면으로 살펴보면은 다리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듬어 나가면은 자, 무릎될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또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선택은 하기 싫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하니까 다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모든 부분이 들어왔을 때 선택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윈도우 크로싱이라는 거. 요거 안에서 동일하게 해도 요 안에 선택되는 건 하단에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 끄면은 터치되는 부분 영역 모두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르니까 요거 활용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기능도 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익스트루드 또 시켜주면은 이제 무릎 부분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부분을 살짝 나오도록끔 한 번 더 익스트루드. 그래서 이번에 익스트루드는 길게, 그리고 명령어 주고 익스트루드는
이번에는 길게 저기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다리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모델 데이터에 무릎 같은 느낌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다리 모양도 만들어지고 팔 모양도 만들어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기능을 쓰게 되면은 모델 데이터 만드는 거는 차근차근 만들면은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원래 이번 학기는 모델 데이터 만든 거를 꼭 다른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기능을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번 과제로 다음 주까지 한 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팔하고 다리까지 다 좀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 만드신 거를 꼭 한번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좀 제출하시고 그걸로 매핑 데이터까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핑 데이터를 또 이번에는 어떻게 또 고급스럽게 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